네, 1번입니다. 그림은 학생 ABC가 운동의 분류에 대해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래요. 놀이공원의 바이킹은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야 라고 했는데 바이킹은 이렇게 움직이죠. 운동 방향도 바뀌고 속력도 바뀌어요. 왜냐하면 제일 높은 곳에 갔다가 다시 정지했다가 내려와야 되니까 속력도 운동 방향도 모두 바뀝니다. 시계바늘의 운동은 속력은 변하지 않고 운동 방향만 바뀌는 운동이야 라고 했는데, 보시면 이제 시계바늘이 움직일 때 1초마다 가는 거리는 1분마다 가는 거리, 1시간마다 가는 거리는 항상 같죠. 그럼 속력은 같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은 원운동을 하면서 계속 시시각각 변하니까 B도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C예요. 운동 방향이나 속력 중 한 가지라도 변화하면 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른다. 맞는 말이죠. 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속도가 변하는 거고, 속도라는 건 방향과 크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방향만 변해도 크기만 변해도 둘 다 변해도 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답은 A, B, C. 자, 그림은 직선상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을 시작해서 T2초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네요. 그럼 뭐 해줘야 돼요? 기울기가 속도니까 기울기를 가지고 속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0에서부터 t1초 동안 물체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 라고 했는데, t1초까지는 기울기가 점점 뭐예요? 증가합니다. 즉 속력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힘의 방향이랑 운동 방향이 어째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자, T1에서 T2초 동안 운동 방향이 몇 번 바뀌었는지를 물어봤어요. 이걸 그냥 이렇게 수직 방향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T1초에서 쭉 위로 올라가다가 내려가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요. 한 번 바뀌었고, 두 번 바뀌었고, 세 번 바뀌었습니다. 니은은 맞는 말. 0에서 T2초 동안 물체의 평균 속도는 T1초일 때 물체의 순간 속도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일단 T1초일 때 순간 속도는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에서부터 T2초까지의 평균 속도를 물어봤는데, 0에서부터 T2까지는 위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얼마여야 돼? 변이가 0이니까 당연히 평균 속도도 0이어야 되겠죠. 물체의 순간 속도보다 당연히 작습니다. 4번 5번. 자, 그래프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0에서 10초 동안 물체의 평균 속력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평균 속력은 10초분의 이동 거리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동 거리는 실제 이동한 경로의 합이에요. 그러면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그래프 아래 면적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면적들의 총합을 구하면 되는데, 얼마? 4 곱하기 4 16 더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4. 그러면 14니까 0.4m/s가 아니라 1.4m/s가 돼야겠죠. 1초일 때와 3초일 때 물체의 운동 방향은 서로 같다라고 했는데, 1초일 때 속도의 부호를 보시면 되겠죠. 1초일 때 얼마? 마이너스. 3초일 때도 역시나 마이너스. 운동 방향 같아야 되죠. 10초 이후 물체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10초 이후에는 속도가 일정한 거지 이동 거리는 계속 뭐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위치는 당연히 변해줘야겠죠. 답은 1번. 자, 이번 문제는 얘를 그냥 속도 시간 그래프로 변환해서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처음에 속도를 플러스 20으로 출발을 했고요. 자, 그래프는 가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그래프 아래 면적을 구하면 뭐를 알 수가 있어요? 속도 변화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0에서부터 5초까지는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어요? 마이너스 20만큼 변했어요.
그리고 가속도 값이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이어서 1차 함수 형태로 0이 될 때까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20만큼의 가속을 갖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5에서 7초까지는 등속 운동을 합니다. 가속도가 0이니까. 그런데 어차피 속도가 0인 상태에서 쭉 등속 운동이니까 속도 0인 상태로 7초까지 그려주시면 되고요. 7초부터 9초까지는 또 속도가 증가해줘요. 그래서 가속도가 4니까 8만큼 증가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8까지 플러스 8까지. 자, 3초일 때와 8초일 때 물체의 운동 방향을 물어봤는데 3초일 때도 언제 플러스, 그 다음에 몇 초? 8초일 때도 플러스. 운동 방향은 같죠? 5초일 때 물체는 출발선으로 돌아온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VT 그래프잖아요. 이동거리 계속 뭐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어느 영역에서? 플러스 영역. 무슨 방향?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점으로부터. 그러면 니은도 땡이 돼야겠죠. 5에서 7초 동안 물체의 변이는 당연히 0이죠. 속도 0인 상태로 쭉 유지를 하니까 답은 2번. 자, 그림은 직선 운동하는 두 물체 가와 나의 시간에 따른 위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보래요. 위치 시간 그래프입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기울기가 뭐다? 속도다. 일단 쓰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0에서 t초 동안 가는 일정한 힘을 받아 운동한다 라고 했는데 가는 기울기가 어때요? 일정해요. 무슨 운동한다? 등속 운동한다.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을 한다는 건 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 0에서 t초 동안 이동 거리는 가가 나보다 크다 라고 했는데 이동한 거리는 위치 사이의 간격이죠. 둘 다 0에서부터 t초까지 이동한 거리 얼마예요? S. 그러니까 얘는 같다. t0초일 때 순간 속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라고 했는데 t0초일 때 뭐 구하면 돼요? 기울기 구하면 되죠. 기울기 이거랑 이것 중에서 누가 더 커요? 가가. 그래서 순간 속도도 가가 더 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림은 무게가 각각 0.1N인 두 자석 A, B가 저울 위에서 평형을 이룬 채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봐봐 얘들아. 저울 위에 있는 물체는 총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 A랑 B. 그럼 저울이 버텨줘야 되는 무게도 A와 B의 무게인 거예요. 그럼 얼마? 0.2N. 각각 0.1N이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자, 니은입니다. A가 B를 밀어내는 힘의 반작용은 B가 A를 밀어내는 힘. 주어 목적어 도치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맞는 말. 자, 디귿입니다. 저울이 B를 떠받치는 힘과 B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힘의 평형관계이다 라고 했는데 B에 가해지는 힘을 먼저 다 표시를 해봅시다. B는 일단 중력을 받을 거예요. 중력을 아래쪽으로 받을 거고 A랑 B가 서로 같은 극끼리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또 아래쪽으로 자기력도 받을 겁니다. 그런데 B는 무슨 상태? 정지해 있는 상태. 그러면 우리 저울이 B를 떠받치는 힘이 얘네 둘의 크기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울이 B를 떠받치는 힘은 B가 받는 중력과 힘의 평형인 게 아니라 플러스 자기력까지 해서 힘의 평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답은 3번. 그 다음에 기억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A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A는 밑으로 중력이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B가 밀어내는 자기력이 위로 작용을 하고 이 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A는 알짜 힘이 0이어서 정지 상태일 겁니다. 그러면 중력이 0.1N이니까 자기력도 0.1N. 그러면 밑에 있는 B 입장에서는 중력 0.1, 자기력 0.1 더해서 얼마? 0.2N만큼이 아랫방향으로 가해지고 있는 거죠. 그게 곧 저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눈금이 되는 거죠.
자, 그림과 같이 정지에 있는 A와 등속 운동하는 B가 이렇게 있는데요. 정지했던 A가 그러니까 B가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 정지했던 A가 출발하게 되고, 이때 A가 본 B의 상대 속도를 이렇게 그래프로 주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A가 본 B의 상대 속도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A와 B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간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A가 본 B의 상대 속도라는 건 뭐예요? A가 자기는 정지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B가 움직이는 거를 관찰을 한 건 거잖아요. 그러면 A와 B 사이에 간격이 되는 거니까 실제 A와 B 사이에 요만큼으로 점점 간격이 뭐해지고 있어요? 면적이 넓어지고 있죠. 면적이 넓어진다는 건 점점 나로부터 멀어진다는 뜻이니까 기억은 땡. 자, t0에서 3t0초 동안 변이는 b가 a보다 크다인데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a가 본 b의 상대 속도예요. 그거는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빼줘야 됩니다. 근데 b는 무슨 운동을 한대요? 등속 운동을 한대요. 얼마로? v0 값으로. 얘가 v0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VAB의 그래프가 점점 속도가 감소해요. 얘가 감소할 거고 얘는 일정하면 VA 값이 점점 뭐 해줘야 돼? 증가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A의 속도는 정지 상태에서 V-V0만큼 속력이 증가했다가 일정했다가 다시 V가 제로가 되는 이러한 그래프가 A의 그래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B는 계속 뭐라고 있어요? V0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V0 등속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T0에서 3T0초 동안의 이동 거리이자 변이가 같을 수가 없겠죠. 누가 더 커야 돼요? B가 더 커야죠. 디귿입니다. 0에서 6t0초 동안 평균 속도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시간은 공통적이고 이동 거리를 보면 되는데 아까 그 얘기했어요. 계속 B는 V0로 등속 운동을 하고 여기 B는 계속 V0로 등속 운동을 하고 A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니까 이동 거리가 어때요? 서로 달라요. 평균 속도 같을 수 없죠? 자, 이 문제는 거꾸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보면은 내가 공을 위로 V0의 속도로 던져 올려요. 그러면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정지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엔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중력을 받아서 내려오게 되겠죠. 그럼 이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내가 처음에 V0의 속력으로 던졌지만 이 물체에는 아래쪽으로 중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속력이 점점 감소하다가 정지를 찍고 다시 중력을 받아서 속력이 점점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때 중력과 속도는 항상 어떻다? G로 일정하다. 그럼 속력 변화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올라갈 때 속력 변화가 V0만큼 일어났으면 내려올 때도 속력 변화가 V0만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 운동은 위로 던져 올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C 위치에서 공을 그냥 가만히 자유낙하를 시켰더니 아래쪽을 중력과 속도 G를 받아서 내려와 갖고 A 위치쯤 되니까 속력이 V0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기억입니다. 자유낙하 했을 때 우리 등가속도 운동이잖아요. 얼마만큼 내려왔어요? 4h만큼.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처음에 초기 속도는 0이었고 나중에 속도가 V0가 된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 3번을 한번 써볼까요? 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그럼 V는 얼마? 루트 8G H는 얼마? 8G분의 V0의 제곱.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B에서 C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같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동거리에 관한 식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등가속도 공식 2번 뭐였어요? 이동거리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그때 초기속도 얼마? 0. 그러면 0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이니까 쓸 필요 없죠? 자, 이동거리가 2분의 1 GT 제곱이래요. 그러면 우리 1초일 때 얼마만큼 이동했어? H만큼. 그러면 2초 동안은 얼마만큼 이동해야겠어요? 2의 제곱이니까 4H만큼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 내려오는데 1초 걸렸고 여기서부터 4H까지 내려가는데 2초 걸린 거예요. 그럼 B에서 A까지는 몇 초 걸린 거야? 1초. 니은은 맞는 말. AB 구간에서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BC 구간에서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의 3배이다 했는데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자, V는 V0 플러스 AT인데 초기 속도 0이라서 없어요. 그러면 속도는 GT로 표현이 됩니다. 요만큼 증가하는데 GT만큼 속도가 증가했고 요만큼은 얼마? 미안. 아니에요. 그대로 할게요. 자, 그러면 2초 동안은 이 GT만큼 속도가 변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사실은 속도 제곱의 변화인 거잖아요. 그러면 GT의 제곱만큼. 그 다음에 요만큼은 얼마? 4GT의 제곱만큼. 그러면 B에서 C 구간은 얼마만큼이냐면 GT의 제곱만큼이고 A에서 B 구간은 4GT 제곱에서 GT 제곱 빼줘야 되니까 3GT의 제곱만큼. 얼마? 3배. 이것도 맞는 말. 답은 5번. 아까 왜 미안 이랬냐면 첫 번째 요걸 가지고도 그냥 한 번에 풀 수 있었거든요. 이동거리의 B가 요거 가지고도 그냥 한 번에 풀 수 있는 게 이동거리의 B가 1대 3이니까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했을 때 M이 어차피 똑같은 물체고 2분의 1 고정값이라 V 제곱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곧 요 위치에너지 변화량이랑 같기 때문에 기억 갖고도 한 번에 풀 수 있었어서 굳이 이렇게 풀지 않아도 돼가지고 멈칫했다가 그냥 둘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운동방정식 세우는 문제입니다. 두 물체는 함께 움직일 거예요. 운방 한번 세워볼까요? 20N에 의해서 3kg과 1kg이 가속도 A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A는 얼마? 5m/s 제곱. 그러면 물체 A 입장에서는 알짜임 얼마? 15N. 그럼 나한테 알짜임을 가해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용수철 저울밖에 없죠? 그럼 용수철 저울이 당기는 힘이 몇 뉴턴? 15N. 자, A가 용수철 저울에게 가하는 힘과 B가 용수철 저울에게 가하는 힘의 크기는 당연히 같아야 되죠. 용수철 저울은 양쪽에서 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을 때 그 동일한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작용 반작용에서 A가 용수철을 당기면 용수철도 A를 당기는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은 힘으로 B를 당기고 B도 용수철을 당기고, 얘는 맞는 말. 20N의 일정한 힘을 수평 방향으로 A에게 왼쪽으로 작용을 했을 때 용수철 저울의 측정값은 15N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 방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 20N을 반대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20N을 주면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다만 B 입장에서는 나한테 알짜임을 가해주는 게 내 알짜임을 만들어주는 존재가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누구인 거야? 용수철 저울. B의 알짜임 얼마? 5N. 그럼 용수철 저울의 눈금도 얼마? 5N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답은 2번. 자, 우주 공간에서
점 O를 향해서 질량 3B인 우주인이 질량 M인 물체 AB랑 함께 V0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좀 빨리 5점에 도달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A랑 B를 하나씩 밉니다. 그러면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이 돼야 되고, 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A랑 B를 하나씩 밀면서, B 먼저 밀고 A 먼저 밀면서 나는 점점 뒤쪽으로 가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A, B를 모두 민 후에 B의 속력이 V0이고, 그럼 처음에 B를 밀었을 때가 V0였다는 뜻이고, A는 B의 3배라고 했으니까 3V0로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더 빠른 A가 B에다가 또 부딪히는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네, 복잡하니까 먼저 A랑 B를 모두 밀었을 때 우주인의 속도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주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얼마만큼의 운동량을 A와 B와 함께 가지고 있었냐면 5mv0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A랑 B를 모두 밀어낸 후에 운동량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A와 B의 운동량이랑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돼야 된다? 5mv0가 돼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왜? 운동량의 총합은 뭐 해야 되니까? 일정하게 보존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주인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B랑 A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부호를 잘 표현을 해줘야겠죠. 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mv0의 운동량, A는 마이너스 3mv0의 운동량을 갖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했을 때 5mv0가 나오려면 P는 얼마가 나와야겠어요? 9mv0. 우주인의 질량이 얼마? 3m. 그러면 우주인의 나중 속도는 3v0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A, B를 모두 미는 우주인의 속력은 3배가 된다. V0에서 3V0 됐으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뭐 얘네들끼리 상호작용하는데 외부에서 힘 가해진 거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운동량 보존 어떻게 돼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니은을 해결을 한 거죠. 자, 충돌 후 A는 운동 방향이 바뀐다 라고 했는데 그 단서는 마지막 줄에 있어요. 충돌 후 B와 우주인의 속력이 같대요. 그러면 충돌을 하고 나서 B의 속력이 얼마가 된 거야? 3V0가 된 거예요. 얘가 A로부터 부딪혀서 왼쪽으로 힘을 받았는데 속도가 마이너스 V0에서 플러스 3V0가 될 수는 없어요. 그쵸? 힘을 줬는데, 운동 방향으로 힘을 줬는데 속력이 운동 방향으로 증가해야지 감소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왼쪽으로 3V0가 됐다는 거는 속력 변화가 얼마만큼 일어났다? 2V0만큼 일어났다. 그럼 얘도 속력 변화 얼마만큼 일어나야 돼요? 2V0만큼. 왜? 작용 반작용 때문에 힘과 시간 같으니까 충격량 같고 운동량 변화 같고 질량 같으니까. 그러면 A의 속력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V0가 되는 거죠. 운동방향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답은 3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등속 직선 운동하는 질량 6kg인 물체가 3초 동안 일정한 마찰력을 받아서 3m 이동했대요. 우리 1 운동에너지 정리가 뭐였죠? 1의 크기가 뭐랑 같다?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랑 같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준 일이 결국은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 되는 건데, 일단은 이걸 사용하려면 뭐 속도라든가 아니면 가속도라든가 정보들을 알아야 되니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동거리가 나와 있고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속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정한 마찰력이니까 당연히 일정한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고, 등가속도 공식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항상 말했지만 V의 속도로 점점 속력이 감소해서 속도가 0이 됐다는 건 0에서 속력이 점점 증가해서 V가 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공식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서 속력이 점점 증가해서 V가 된 경우를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동거리 3m고요. 그 다음에 초기 속도 0으로 시작했으니까 V0t 날려버리고 2분의 1 A 곱하기 시간의 제곱 구하면 A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구해봤더니 가속도가 얼마더라? 3분의 2더라. 그러면 우리 마찰력의 크기도 구할 수 있겠죠. F는 MA니까 얼마? 1kg 곱하면 4N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기억은 맞는 말.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뭐랑 똑같다고요? 해준 1. 그러면 4N이 몇 미터 동안? 3m 동안 1을 했으니까 12줄만큼의 1을 해준 게 되는 거고, 그게 곧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12줄인데 12줄이 2분의 1 곱하기 질량 6kg 곱하기 그 다음에 V의 제곱인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V는 2m/s가 되는 거죠. 운동량 변화량 얼마? 12. 답은 5번.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이니까. 자, 보시면은 가, 나, 다가 있는데요. 가 상황에서 지금 나는 평형점, 원점인 평형점으로부터 x0만큼 늘렸고요. 이때 용수철의 상수는 k입니다. 그런데 다의 경우는 용수철 상수가 2k인 용수철로 변경을 해서 x만큼 늘려놓은 상황이에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보라 라고 되어 있는데 힌트는 이거예요. 손이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나에서와 다에서가 같대요. 그럼 일단 내가 이만큼 늘려갖고 잡고 있으면서 가해준 힘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용수철이 끌어당기는 용수철의 탄성력과 사람이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으니까 정지해 있을 거고 그 힘의 크기는 용수철 상수와 늘린 길이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 그랬어요. 합이 아니라 곱으로. 다입니다. 다의 경우에는 얼마가 되겠어요? 2k의 x가 되겠죠? 그러면 x0 대 x는 몇 대면 2대 1이 되는 겁니다. 평형점에서의 속력을 물어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단 얘가 2대 1이니까 x를 기준으로 x를 기준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에서는 길이가 x고 여기서는 2x가 되는 거죠. 자, 우리 내가 특정한 위치 2x까지 늘렸을 때 얘는 그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도 잠재적인 에너지인 무슨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2x 위치에서 가지고 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손을 놓는 순간 뭘로 전환돼요? 운동 에너지로. 그때 운동 에너지로 모두 전환되는 순간은 언제요? 늘어난 길이가 0인 평형점이 되는 거죠. 평형점에서의 속력은 곧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물어보는 게 되는 거예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나에서는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2x의 전체 제곱. 다에서는 2분의 1 곱하기 2k 곱하기 x의 전체 제곱. 그러면 우리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몇이에요? 나에서는 2kx 제곱, 다에서는 kx 제곱. 나에서가 다에서의 2배가 맞는 거죠. 요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평형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대 1이면 운동 에너지는 몇 대 몇이어야 돼요? v 제곱이니까 루트 2대 1이어야겠죠? 답은 4번.
자, 두 물체가 충돌하는데 충돌할 때 받는 힘과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힘, 시간 그래프 나왔어요. 바로 그래프 아래 면적이 뭐다? 운동량 변화량이자 충격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몇 초 동안 일어난 거예요? 시간 t 동안. 그러면 우리 힘, 시간 그래프에서의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이니까 우리 서로 받은 평균적인 충격량은 뭘 해주면 돼요?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EMV0를 T로 나눈 거니까 기억은 맞는 말. 충돌 후 물체의 속력은 A와 B가 같다.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둘 다 충격량을 동일하게 받았으니까 운동량 변화량도 같아야 돼요. A는 플러스 4mv0였을 텐데 왼쪽으로 충격을 받았을 테니 마이너스 2mv0만큼 감소를 했을 거고, B 같은 경우엔 플러스 2mv0였다가 또 똑같이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반대로 플러스 2mv0만큼의 충격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A의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돼요? 2mv0가 되는 거고, B의 나중 운동량은 4mv0가 되는 거죠. 근데 질량이 1대 2니까 속력은 둘이 어때야 돼? 2v0로 같아야 됩니다. A와 B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같다라고 했는데 속력 변화를 한번 볼게요. 속력 변화가 얘는 4v0에서 얼마가 된 거예요? 2v0가 된 거고, 얘는 v0에서 2v0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델타 v의 제곱, 속도 변화의 제곱인데, 속도 변화의 제곱이 아니죠, 미안해요.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속도 제곱의 변화량. 자, 그러면 우리 일단은 질량은 1대 2고요. 그 다음에 4의 제곱에서 2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에서 1의 제곱에서 미안해요. 크기니까는 절대값이라고 생각하고 속도 변화만 쓰도록 할게요. 1의 제곱에서 2의 제곱. 둘이 같을 수가 없죠? 그 답은 기억니은. 14번이에요. 질량이 서로 다른 물체 A, B, C가 실로 연결되어 있는데 등속 운동을 한대요. 그러면 힘이 가해지는 거는 사실 C한테 가해지는 빗면에서의 중력, A한테 가해지는 빗면에서의 중력이란 말이에요. 네, 얘네 둘의 크기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알짜임이 0이어서 등속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A에 가해지는 힘은 ma 곱하기 A의 가속도 모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C에 가해지는 힘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두 개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그러면 두 개의 크기가 같은데 빗면은 누가 더 경사가 커요? C가 더 경사가 커요. 그러면 당연히 가속도는 C가 클 거고 질량은 누가 작아야겠어요? C가 작아야겠죠. 디귿은 땡. 자, B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B는 평면상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높이 그대로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변화 없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변화도 등속 운동이니까 없어요. 역학적 에너지 일정해야 되죠. 그럼 당연히 기억이 답인데 기억은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냥 제일 쉽게 얘기하면 이동거리가 같으면 경사가 높을수록 위치 에너지 변화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원을 그려보면 이동거리가 같다고 했을 때 각도가 클수록 높이 변화가 더 크니까.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고,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외부에서 가해주는 힘이 없어요. 중력만 작용하고 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해야 된다? 보존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운동 에너지 일정해요. 그럼 위치 에너지도 일정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 A의 증가한 위치 에너지랑 그 다음에 C의 감소한 C의 감소한 위치 에너지 크기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그러면 A의 위치 에너지 변화는 플러스 MAG의 H1A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랑 누구랑 같아야 돼? 크기가 MC의 G의 HC. 그런데 질량이 누가 더 커요? A가 더 커요. 그러면 높이는 누가 더 낮아야 돼? A가 더 낮아야 되죠. 자, 그림은 각도가 서로 다른 경사면에서 실과 도르래로 연결된 물체 AB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실이 끊어졌을 때 가속도는 B가 A의 2배래요. 그러면 얘를 EA라고 하면 물체 A의 가속도는 A가 되는 거고, 근데 얘가 처음에 무슨 상태였어요? 정지해 있었어요. 그러면 A 방향으로 받는 힘과 B 방향으로 받는 힘의 크기가 어땠다? 같았다. 그러면 당연히 질량 B는 2대 1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B의 질량은 M이라고 했으면 A의 질량은 2M이 되어야지만 받는 알짜 힘의 크기가 어때서 같아서 처음 상태가 정지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질량은 A가 B의 2배이다.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실이 끊어진 이후 같은 시간 동안 A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같대요. 자, 실이 끊어졌어요. 끊어지고 나면 A는 운동을 할 텐데 A가 운동을 할 때요. 중력을 받아서 운동을 하는 거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되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쵸?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뭘 보라는 뜻이에요? 위치 에너지의 변화를 보라는 건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보라는 뜻이거든요. 운동 에너지는 식이 어떻게 되죠? 2분의 1 mv의 제곱. 속도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가속도에 대한 정보예요. 가속도가 몇 대면? 1대 2. 그러면 우리는 등가속도 공식을 생각해 봐야겠죠? V는 V0 플러스 AT. 지금 처음에 정지했었으니까 그냥 AT만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가속도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가 어때야 돼? 달라요. 운동에너지 변화량도 달라요. 근데 이제 질량이 다르니까 헷갈리지 않으려면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A 같은 경우에는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옆에다가 쓸게요.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AT의 제곱. B 같은 경우에는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2AT의 전체 제곱.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니은입니다. 실이 끊어진 이후 같은 시간 동안 A와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같대요. 운동량 변화량, 그러면 운동량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운동량은 뭐와 뭐고? 질량과 속도애고. 그러면 MV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A 먼저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A 같은 경우에는 얼마 나와요? 질량 2m 곱하기 속도 AT.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m 곱하기 2배의 AT. 어때요? 크기가? 같죠? 답은 4번. 자, 그림은 물체 A의 수평 방향으로 20N의 힘을 가했을 때 AB가 정지해 있었대요. 근데
우리 이 상태에서 F의 크기를 5N으로 했더니 정지 상태에서 P점까지 1m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20N일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정지했었으니까 우리 얘네 둘의 가해지는 알짜임이 얼마? 0. 그러면 B 쪽으로 가해지는 중력의 크기가 얼마? 20N.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B가 몇 킬로그램? 2kg이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힘을 5N으로 변경을 했어요. 작아졌죠? 힘을 5N으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알짜 힘이 아래쪽으로 B 방향으로 더 커졌으니까 물체는 P 쪽으로 이동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m 이동을 한 건데 그동안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인지를 생각을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B는 1m 내려간 상황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0만큼, 그러니까 마이너스 2kg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 곱하기 높이 1m만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거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마이너스 20인 거고, 이때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의 이게 2배래요.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10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써줄 수 있는 거는 1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거든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알짜 힘이 해준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지만 외력이 해준 일은 뭐랑 같다?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그러면 알짜 힘이 해준 일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알짜 힘 5N에 의해서 마이너스 1m만큼 이동을 했어요. 요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랑 같아야 돼요. 일단 B는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만큼 변해요? 마이너스 20만큼 감소해요. 그 다음에 A랑 B는 정지 상태에서 속력이 증가할 테니까 우리 운동 에너지는 증가해주게 될 텐데 A랑 B랑 함께 움직이니까 둘의 속도가 같을 거고, 그러면 A와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합한 게 요만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플러스 15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앞에서 뭘 구했어요? 주황색으로 합시다.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다? 10이다. 그러면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얼마가 돼야 돼요? 얘이고 얘가 B. 5가 돼야겠죠? 그러면 속력이 같은데 운동 에너지 B가 1대2라는 거는 질량 B가 얼마다? 1대2다. 기억은 맞는 말. 자,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지만 위치 에너지가 뭐 해줬어요?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니은은 땡. 자, P점에서 A의 속력을 물어봤어요. A의 속력은 일단 우리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만큼이에요? 10만큼. 그래서 12 2분의 1 곱하기 질량 2배라고 했으니까 4kg 곱하기 V의 제곱. V는 얼마? 루트 5. 답은 4번이 되네요. 네, 이 문제는 제가 내고도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를 진짜 더럽게 냈네요. 자, 1번입니다. 그림은 V0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던 물체가 빗면을 따라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요. 항상 여러분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문제는 정지 상태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거꾸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정지 상태에서 1초 동안 0.125m를 움직인 거고 t초 동안 또 0.125m, 그 다음에 t0초 동안에는 0.05m를 움직인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결국은 빗면에서 일정한 크기의 가속도를 받아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등가속도 공식을 써줄 수가 있겠죠.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한 거니까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을 써줄 건데 V0t 날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S는 2분의 1 AT의 제곱인 거예요. 처음 정지 상태에서 1초 동안 내려오는데 0.125m를 가는 게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1의 제곱인 거죠. 0.125가 얼마냐면 8분의 1이에요. 그러면 A는 4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시간 t를 구하래요. 이동한 거리가 1초 동안 요만큼이었어요. 네, 이동한 거리가 2배가 된 거잖아요. 요만큼까지 2배 이동을 한 게 되는 거예요. 2배. 이동 거리가 2배가 되려면 시간은 몇 배? 루트 2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위치까지 도착하는데 총 걸린 시간이 루트 2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0.125m를 움직이는데 걸린 시간 t는 루트 2 마이너스 1초가 돼야겠죠. 자, V0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V0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등가속도 공식 쓰는 게 가장 편리할 것 같아요. 총 이동거리가 얼마예요? 0.25에다가 더하니까 0.3m. 그래서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인데 초기 속도 0으로 날려버리고 V0로 출발해서 얼마만큼 움직인 거예요? EAS만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10분의 3 여기 제곱을 왜 썼죠? 미안해요. 10분의 3, 0.3m니까 미 V의 제곱이, V0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예요? V0는 루트 20분의 3. 자, 4번입니다. 정지 상태의 물체의 지면으로부터의 수직 높이를 구하래요. 얘는 중력만 받아서 움직이니까 무슨 에너지 보존?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럼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최고 높이에서 뭘로 다 변환이 된 거예요? 위치 에너지로 변환이 된 거죠. 2분의 1 곱하기 질량 어차피 같을 때니까 그냥 씁시다. 네, V0의 제곱이니까 20분의 3이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C 곱하기 H가 된 거죠. 그러면 H는 얼마예요? 400분의 3 미터가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와 나의 차이는 초기 속도를 어떻게 해줬어요? 2배로 해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얘가 EH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용처를 노르는 높이는 H이기 때문에 기준점을 사실 여기로 잡으셔도 돼요. 그러면 관계식을 한번 먼저 가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가 같은 경우에는 mgh 플러스 2분의 1 mv 제로만큼의 속력을 갖고 출발을 했고요. 얘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2분의 1 kx 제곱만큼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된 거예요. 나 같은 경우에는 mgh의 높이에서 2분의 1 m 곱하기 2v 제로의 전체 제곱으로 출발을 해서 2분의 1 kx의 제곱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네, 얘네들을 비교를 하려면요. 일단 mgh와 2분의 1 mv 제로 제곱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걸 정리할 수 있는 힌트가 얘와 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얘는 지금 2mgh 플러스 2분의 1 mv 제로 제곱이 나중에 얼마가 된 거냐면 2분의 1 m의 2v 제로의 제곱이 된 거예요. 그럼 2mgh가 2분의 1 mv 제곱 넘겨주면 2분의 3 mv 제로의 제곱이 된 거죠. 그럼 mgh 대신 4분의 3 mv 제로의 제곱을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가의 경우는 4분의 3 더하기 2분의 1 mv 제로 제곱이 2분의 1 kx 제로의 x의 제곱. 여기가 x 프라임이죠. 미안해요. x 프라임. x의 제곱.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4분의 3 더하기 2분의 4 mv 제로의 제곱이 2분의 1 k x 프라임의 제곱이 된 거죠. 그러면 그냥 나눠줘 봅시다. x 프라임 분의 x x 프라임 분의 x의 전체 제곱은 4분의 11분의 4분의 5. 그럼 11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x 프라임 분의 x는 루트 11분의 5가 되는 거고 x 프라임은 얼마가 돼야 되죠? 루트 5분의 11 x가 돼야겠네요. 자, A와 B가 실로 연결되어서 함께 움직이다가 Q 지점에서 실이 끊어져서 A는 R 지점까지 올라간 다음에 멈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B의 가속도를 구하래요. Q에서 R까지면 실이 끊어진 다음이잖아요. 그럼 B는 그때부터는 A한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운동을 하는 거죠. 가속도 얼마? G. 자, A가 Q를 지날 때 속력을 구하래요. 네,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 P 지점에서 속력은 0이었고요. 그 다음에 속력이 점점 증가했겠죠. 왜냐하면 A보다 B가 훨씬 더 무겁고 가속도도 클 테니까. 그러면 속력이 점점 증가해서 V가 됐다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부터는 끊어져요. 끊어져가지고 A는 빗면으로부터의 중력을 받아서 속력이 다시 감소해서 R 지점에 0으로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봐봐. P에서 Q, Q에서 R까지의 거리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둘 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두 구간 모두에서. 그럼 등가속도 공식 3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에요. 그럼 0에서 V가 될 때랑 V에서 0이 될 때랑 속력의 제곱의 변화량은 같습니다. 이동거리도 같아요. 그럼 가속도만. 방향이 다를 뿐 가속도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A가 빗면에 있음으로 인해서 받는 가속도를 A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A는 이 빗면상에서 MA만큼의 힘을 받을 거고 실로 연결되어 있었을 때 B는 아래쪽으로 3mg만큼의 힘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두 물체가 함께 움직이는 가속도는 얼마였다? 위쪽으로 A, 이쪽으로 A. 그럼 운동 방정식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3mg 빼기 ma에 의해서 R자 힘에 의해서 3m 더하기 m, A와 B의 총 질량, A부터 씁시다.
두 물체가 함께 가속도 a로 움직이게 된 거죠. 그러면 얘들아 a 값 구할 수 있지. a는 얼마 나와요? 5분의 3g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어요. q를 지날 때의 속력을 구하라 라고 했잖아요. v 값 구하면 되죠. 이 공식에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요. 2 곱하기 5분의 3g 곱하기 l은 v의 제곱. 그럼 v는 얼마? 루트 5분의 6gl. 자,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그러면 실이 끊어지기 전이에요.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두 물체가 함께 움직일 때잖아요. 근데 중력 외에 다른 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L만큼 운동하는 동안 총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뭐 해줘야 돼? 일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A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시.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랑 누구랑 또 똑같겠어요? 총 에너지 변화량이 같아야 되니까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랑 같겠죠.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구하면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랑 같을 테니까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로 나누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위치 에너지 일단 L만큼 내려갔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mg L만큼.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3mg L만큼.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변화는 속도 구했죠. A의 속도가 그 누구의 속도예요? B의 속도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변화한 정도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3m 곱하기 V의 제곱이니까 얼마 나와야 돼요? 5분의 6gl. 계산하면 얼마죠? 5분의 9gl 빼기 3mgl. 계산 한번 해볼까요? 네, 5분의 9에서 5분의 15 뺀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6 mgl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B가 감소한 만큼 A는 증가해줘야 되니까 플러스 5분의 6 mgl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림은 질량 1kg인 물체 A, B를 실 P로 연결하고 C, D를 Q로 연결해가지고 2kg인 질량 2kg인 물체 C, D를 Q로 연결해서 도르래에 연결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일단은 모든 물체가 함께 움직일 거잖아요. 그럼 얘 그냥 합쳐서 2kg짜리 한 물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는 합쳐서 4kg짜리 한 물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죠. A의 가속도를 구하래요. 운방세우라는 뜻입니다. 밑으로 얼마의 힘? 40N. 이쪽으로 얼마? 20N. 그러면 CD 방향으로 물체는 돌아가게 될 거고 40에서 20 뺀 만큼의 R자인 20N에 의해서 총 몇 킬로? 6kg이 가속도 A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A는 얼마? 3분의 10이 되겠죠? 자, 실 P와 Q의 장력인 TP, TQ의 크기를 운동방정식을 세워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일단 P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P를 얘기하려면 A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A는 아래쪽으로 10N만큼의 힘을 받고요. 위쪽으로는 TP를 받아요. 지금 물체는 C 뒤쪽이 훨씬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거라서 위쪽으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A의 R자 힘이 얼마라고요? 3분의 10. 그러면 우리가 위쪽으로 R자 힘이 3분의 10이 나오려면
TP가 값이 더 커야 되는 거고 TP-10이 얼마인 거예요? 3분의 10. 그러면 TP는 얼마? 3분의 40. 그리고 Q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Q도 역시나 D를 갖고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쉽겠죠. D는 아래쪽으로 얼마? 20N을 받을 거고 위쪽으로 TQ를 받을 거예요. 그때 D의 알짜 힘은 3분의 20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어디 방향으로? 아랫 방향으로. 그럼 20-TQ가 3분의 2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TQ도 얼마? 3분의 40이 나와야겠죠.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B가 1m 이동하는 동안 C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아래 양식을 이용해서 그래프로 표현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B가 1m 운동하는 동안 C의 시간에 따른 속력이 1m 동안 얘네들이 속력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어차피 모든 물체는 다 속력이 같을 거고 이동한 거리도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 곱하기 가속도 3분의 10 곱하기 이동거리 1m를 했을 때 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0은 날릴 거니까. 그러면 V는 얼마냐면 3분의 20의 루트 시운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m 이동했을 때의 속도는 3분의 20의 루트 시운 값인데 얘가 어차피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할 거고 그러면 이렇게 일차함수 형태로 그려질 겁니다. 네, 그때 요 면적의 값이 얼마인 거예요? 얘가 1m인 거죠. 그러면 1m는 루트 3분의 2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시간 모르니까 t인 거죠. 그럼 t는 얘랑 얘랑 날라가서 4, 5가 되겠네요. 그럼 루트 5분의 3이 되겠죠.